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4월 셋째 주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한 2주간 빅데이터 발표가 이어집니다. 3월 PCE 물가지수하고 1분기 각국의 경제 성적표인 GDP 속보치 발표가 됩니다. 이를 기초로 5월 3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지표인 4월 제조업 PMI 지수 예비치 계속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미국 3월 PCE는 아직 전망치가 없고요. 코어 PCE는 4.7%로 이렇게 2월의 4.6%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근원 CPI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급락을 반영을 해서 PCE도 상승폭이 둔화될 것 기대할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이 코어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가격 단기 급락은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가스 가격이 바닥을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전력 수요 증가하면서 가스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 높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FOMC는 25bp를 또 올려서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될 확률이 이 시각 8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 즉 퀀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그 QT 말이죠. 이게 현재는 매월 한 950억 달러씩 달러를 소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책 경로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힌트를 주는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수차례 금년에 기준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대못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향후 금리정책 경로 어떻게 가져갈지 그 힌트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목이 됩니다. 각국의 경제 성적표 1분기 GDP 전망치 속보치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보면은 일단 전 분기 대비 QOQ죠.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은 27일 발표 예정인데 인베스팅 닷컴은 2.6%로 게시를 하고요. 이코노미 나우는 2.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내일이죠. 18일 발표 예정인데 전분기 대비 2% 성장, 전년비 4%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일주일 전에는 동일한 인베스팅 닷컴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8%, 전년비 1.8% 이렇게 예상 숫자가 올라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유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 독일이 1.3% 성장, 이렇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지금 게시된 게 없는데 한국도 다음 주 중에는 발표되겠죠. 그게 관례였으니까요. 예, 계속 한번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것이 각국의 4월 제조업 PMI 지수인데 3월에 좀 둔화되었지 않습니까? 일단 4월에 다시 상승할 것 같다는 이런 예비치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일단 요거는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EU,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개선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은 그동안 한 3개월, 4개월 연속 이렇게 회복되다가 찔끔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근데 중공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다 지금 신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이거 전부 다 2주 후에 전망치라서 아마 한 다음 주 이맘때쯤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예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쟁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반도체 전쟁의 효과를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중공 세관당국 발표를 인용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사진처럼 보도를 했는데 중공 1분기 칩 수입이 물량 기준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22.9%로 감소했다. 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분기에
1082억 개를 수입했다는데 전년 같은 기간, 즉 22년 1분기에는 1403억 개가 수입됐었다는 겁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6.7% 감소를 해서 785억 달러라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1071억 달러를 수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 하락폭이 더 큰 것은 칩 가격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령 22년 1분기에는 수량은 그 전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는데 금액은 14.6%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는 칩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공 칩 수출은 어떠냐? 물량 기준으로 23년 1분기,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13.5%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7.6% 감소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반도체 산업이 중공 경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반도체 전쟁 이전에 중공 전체 수입 금액 중에서 반도체 수입 금액이 가장 컸는데 원유 수입 더하기 철광석 수입 요거하고 비슷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그야말로 가장 압도적으로 큰 산업 분야다. 반도체 부분이 그렇고 중공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입이 저렇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중공 경제 굴기, 그래서 중공이 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반도체 굴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투자를 하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런데 작년 10월 미국이 선전포고하면서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시작해버린 거죠. 근데 중공 반도체 수입이 그 이후로 급격히 감소되었어요. 왜냐하면 수출 통제해버리니까요. 중공은 첨단 반도체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 만드는 장비를 수입할 수도 없고 그 기술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인적 교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 진행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출은 수입과 일정한 맞물려서 돌아가죠. 수입이 감소하면 수출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작년 10월 이후 본격화된 것이 23년 1분기까지 3월 말까지 지금 감소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수입 감소는 연관된 수출 감소하고 같은 의미이고요. 반도체 산업을 후퇴한다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산업의 활동을 후퇴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23년 1분기를 22년 1분기와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2년 1분기는 제로 코비드 정책이 시행중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공은 닫힌 경제였는데, 즉 경제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잖아요. 이와 달리 23년 1분기는 제로 코비드 정책 포기를 하고 소위 리오프닝 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 경제가 좀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다들 컸었는데, 그래서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23년 1분기는 22년 1분기보다는 좋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을 보니 적어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정반대였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쪼그라들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공이 반도체 수입을 감소했다. 그 말은 한국이 중공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수출이 줄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연구하니 22년 그 반도체 전쟁 이전 을 기초로 이렇게 보면, 물론 22년은 4분기에 이제 전쟁이 본격화됐지만은 하여튼 22년 기준으로 중공의 반도체 교육액을 보면은 대만이 가장 많아서 120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2등입니다. 875억 달러. 이 정도 되니까 중공이 반도체 수입 폭삭폭삭수로 늘면은 한국의 중공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지속적으로 폭삭폭삭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결과로 한국이 중공으로 수출하는 총 수출도 감소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그림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더블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분기별 반도체 수출 추세 보시면은 금년 1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2018년부터 지금 제가 그렸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 분기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쟁은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이런 면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이 저렇게 이제 뭐 1차적으로 좀 왜냐하면 워낙 중공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공 차이컴 리스크를 줄이면서 중공 비중을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국에게 호재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결과 트리플 체크 해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발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후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걸로 경기 후퇴 여파도 같이 이제 가세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린 것처럼 특히 중공의 반도체 시장이 유달리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걸 지금 그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반도체 시장은 박살이 나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중공의 개별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못 구해서 정설공사하는 게 스톱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별 뉴스들은 이전 영상에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 시장, 중공의 반도체 산업 비중이 저렇게 큰데 그 반도체 시장이 망가진다면 그러면 중공 경제 전체가 크게 타격을 받을 거 아니냐. 이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중공의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3월 수출 증가가 전년비 14.8%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월까지 중공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보였었는데 이게 반전되었다는 겁니다. 네. 아직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죠. 1년 지났다면은 줄어든 것에서 늘어나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기저효과인데 이제 6개월째 이렇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이상합니다. 3월 수입은 전년비 마이너스 1.4% 감소해서 이제 감소폭이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부문의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왜냐하면 반도체 부문이 지금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부문의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다른 분야에서 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뜻인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앞에서도 봤는데 4월 18일 내일 발표 예정인 1분기 GDP 성장률도 말이죠. 전년비 4%, 전분기비 2.2% 이렇게 지금 예상치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정된 거거든요. 예? 예, 일주일 전에는 전년비 1.8%,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8%였다는 겁니다. 과연 반도체 부분의 부진을 어느 분야에서 많이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이건 매우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